수십억대 재력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부자였던 70대 노인,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50억대의 건물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는데요. 이곳에서 홀로 생활해왔다는 그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엔 누군가 침입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거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라진 재력가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혼자서 그쪽에 가시다 보니까 노후에 이제 공기 좋은 데서 계시기를 원해서 한 7, 8년 전에 거기다 건물을 사셨어요. 떨어져 살았던 가족들은 단순 실종을 의심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수작을 당했더라고요. 벨레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실종 일주일 만에 경찰의 불길한 예측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야산에서 사라졌던 70대 재력가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인데요. 그 덮은 걸 덮으면은 이불이 있어, 이불. 숨진 할아버지 몸엔 구타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경찰의 발빠른 수사로 실종 9일 만에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흥신소를 운영하던 김모 씨였는데요. 사망한 피해자를 집안에 있는 이불로 싸가지고 피해자 뒤 트렁크에 싣고 피해자 소유 카드를 가지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전후 한 5회에 걸쳐서 3천만 원을 인출합니다. 살해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현금 인출기 CCTV입니다. 범인인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찾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노출했기 때문인데요. 살해범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까지도 할아버지가 사망할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간 해방하러 올라갔다가 촉구내니까 놀라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칼 들고 올라가지. 그럼 있었다고 큐대 들고 올라가니까. 어느 부위 때렸어요? 손을 댔나? 머리. 아니 이쪽으로 가격하는 장면인데 그때 좀 떨어지면서 얼굴 맞아. 그저 겁을 줘서 돈만 뺏으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가스총을 들고 저항해서 우발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상한 것은 살해범의 침입 경로입니다. 그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금고 열쇠를 한 번에 찾아 70대 재력가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번호키잖아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여자분은 입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한 여자가 모든 것을 알려줬다는데요. 그거는 내가 의뢰를 받은 거고.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기 받으면 뭐 나도 좀 안 띄주겠습니까? 그죠? 그런 게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고. 골드바 3개, 6개월짜리 3개. 하면 얇게 듣고 움직이는 거지. 우리야 뭐 돈만 주면 움직이는데. 피해자의 집안에 금고가 있다는 것과 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여자. 그 여성은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뭐 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비밀번호랑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일본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뭔가를 알려준 적이 없답니다. 그녀는 그저 살해범에게 할아버지를 멀리서 지켜봐 달라고만 부탁했다는데요. 흥신소를 운영했던 범인에게 부탁한 은밀한 의뢰. 그녀는 70대 할아버지의 사생활이 왜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많이 사랑했어요. 이렇게 되더라고 상상도 못했고. 제3자에서 보면 아버지 버리시잖아요.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도 아버지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여성. 그 사랑 때문에 그녀는 흥신소에 할아버지를 지켜봐달라는 위험한 의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위험한 뒷조사를 의뢰한 여성. 그녀는 스스로를 70대 재력가의 내연녀라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나도 혼자고 그분도 가족들은 다 서울에 계시고 혼자 여기 내려와 있으니까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과 이혼한 뒤 식당에서 일을 했다는 그녀.
할아버지는 그곳을 자주 찾는 손님이었다는데요. 저희가 암 수술하고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그래서 저보고 더 가지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항암제를 8개월만 먹으면 되는데 8개월만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홀로 외롭게 생활하던 그녀 역시 할아버지의 그런 제안이 싫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데요. 할아버지는 자상하고 다정다감했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반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데요. 그렇게 4년을 함께 지냈답니다. 그냥 사는 동안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으로 적금해가지고 항상 타서주고 그랬어요. 이제 1년 만기로 해가지고 1년짜리 넣어가지고 1년 되면 또 타서 나한테 주고. 재력가였던 할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선뜻 큰 돈을 줬고 그녀가 생활할 집과 가게까지 마련해 줬다는데요. 그렇게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두 사람. 그런데 그 사랑에 시련이 찾아왔답니다. 바로 할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데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할아버지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전에 여자도 서울에 있는 여자도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면서도 안 만난다고 뭐 그러면서도 전화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내가 몇 번을 헤어지자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할아버지의 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70대 재력가와 연인 사이였다는 여자. 그녀의 말대로 서로 그렇게 애틋했다면 그들의 특별한 사랑을 이웃들 역시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은 가정들 보고 있지. 옷도 보니까 부치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 딸하고 방 하나를 주는 모양이야. 나한테 불쌍해서. 그럼 내가 봐도 내가 보태주지 못하지만은 불쌍하다고 동정심은 가잖아요. 이혼한 상태인데 이제 주거지가 좀 어려우니까 내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잡아서 있어라.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그래서 주소지도 한번 그쪽으로 넘겨줬던 걸 기억하고. 그 식당 얘기도 계속 가서 넘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해줄 수 있었을까. 내연녀가 아니랍니다. 여자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가사 도우미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녀가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할아버지의 정보들을 살해범에게 알려 돈을 빼앗으려 한 것이랍니다. 가사 도우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녀가 살던 옛 동네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자가 질이 안 좋지. 여자를 가출했다. 남편과 자식을 두고 가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데요. 여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내 노름판에서 내 봤다. 내가 돈 받으러 갔는데. 돈을 받으러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이 여자 앉아 있더라.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가사 도우미. 수소문 끝에 그녀가 이혼 후 노래방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할 때도 밤마다 노래방에서 일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안 해야 되는 행동을 하고 내 일밖에 나고 이러니까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뭐 밖에서 손님을 만난다든가 이런 게 아니죠. 가게 구성으로 있으면 그 밖에 손님 만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녀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답니다. 둘이 기쁜 남자하고 둘이 인사를 하고 왔더라고. 재밌다고 칼국수 먹으라고. 할아버지만을 사랑했다던 가사 도우미. 하지만 그녀가 만나고 있었던 남자는 할아버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이 계신 분은요? 그 사람도 뭐 사랑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가게 일도 주방장 아저씨와 친구이다 보니까 자주 또 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거죠. 부부를 하네. 부부를 하는데 남자분하고는 사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손잡고 다닐 정도 대낮에도 그렇게 손잡고 다닐 정도면 이거 부부였을 거다 이렇게 정도 생각했죠.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할아버지가 차려준 식당을 함께 운영했답니다. 할아버지를 협박해 돈을 빼앗자고 제안한 건 역시 내연남이었다는데요. 지원해준 돈으로 식당을 차리고 막상 그 식당을 경영을 해보니까 식당이 제대로 안 됐어요. 하루하루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어떤 그걸 한 돈을
마련하기는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가사 도우미와 내연남은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가사 도우미가 앞서 받은 퇴직금 금액이 너무 적었다며 협박을 했답니다. 내가 가사 도우미 때문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남자들과 같이 불쑥 내가 가는 곳에 나타나고 우리 집까지 돌아서 행패도 부리고. 그래서 이제 가스 준비를 하고 CCTV도 설치를 해야 되겠고 비밀번호도 바꿔야 되겠고. 첫 번째 협박이 실패한 후 가사 도우미는 흥신소를 운영하던 살해범에게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범행을 의뢰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할아버지의 금고 속에 금괴가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며 성공할 경우 많은 살해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데요. 그 의뢰는 결국 살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했을 그 당시에도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예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향, 움직이는 사항 이런 것을 전부 전화를 다 해줬죠. 가사 도우미는 범행 당시 내연남과 함께 여행을 하며 알리바이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그녀의 과도한 욕심이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저도 내 마음은 변함없어요. 열흘 전인가 내 꿈이 한번 보이더라고. 그때도 다른 여자랑 같이 있었어. 그래도 나는 좋더라고요. 사랑을 한다는 말은 이미 할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고인이 되셨잖아요. 정말 은혜를 모르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배신한 거죠. 살인사건. 70대 재력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가사 도우미. 하지만 그녀가 진짜 사랑했던 것은 할아버지의 금고였습니다. 4년을 매일 바라보며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금고. 그녀는 그곳에 금괴가 가득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 할아버지의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